안녕하세요. 윤학괴, 단학괴, 만화 그리는 귀여 다무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 작업실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가 많이 붙어있죠? 꾸민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건 처음이라 좀 어색한데요. 뭐 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오늘 준비한 거는 다무씬의 두 번째 에피소드고요. 오늘 다뤄볼 영화는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퀴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트하우스에서 관람을 했고요. 아트하우스 웬즈데이 모닝 루틴 책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아트하우스로 관람을 하러 가면은 이 TTT를 준대요. 이게 무슨 약자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티켓이었던 것 같은데 여튼 어떤 약자인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스페셜 티켓이고요. 보시면은 극중의 인물들이 가는 그 여행을 가거든요. 그 행선지에 비행기 티켓이 제작이 됐어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거는 티켓인데 영화의 주요 장면들을 예쁜 티켓으로 해서 굿즈로 만들었습니다. 되게 마음에 들고 좋네요. 근데 보시면은 되게 예쁘잖아요.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영화들이 다 그렇듯이 항상 멈춰놓으면 그냥 포스터가 되는 그런 영상미를 보여줬는데, 근데 이걸 보고서는 이런 내용 기대하고 극장에 갔는데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진짜 뒤통수 세게 거하게 한번 때리는 영화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서 이 영화를 아직 감상 전이신 분들께서는 감상을 하시고 나서 이 영화를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한 영화 소개를 하면요,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신작이고요. 그리고 다니엘 크레이그, 드류 스타키 주연의 퀴어 영화입니다. 제목부터 퀴어니까요, 당연한 거겠죠. 윌리엄 브루스라는 소설가의 자전적인 이야기 소설 퀴어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의 간단한 시놉시스를 말씀을 드리면요, 멕시코에서 살고 있는 소설가 리가 젊은 청년 유진을 만나고 유진한테 매혹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남미로 여행을 떠나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여행 영화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벌어지는 조금 주술적인 오컬트적인 일화를 담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는 딱 포스터를 봐도 뭐 이미지들을 보면은 뭔가 콜미 바이 유어 네임 같지 않을까? 좀 챌린저스나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챌린저스, 뭐 콜미 바이 유어 네임, 아이 엠 러브 이런 영화들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몽실몽실하고 좀 영상미 예쁜 그런 영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관람평이 있었어요. 아리 에스터 감독이 만든 콜미 바이 유어 네임 같은 영화라는. 근데 제가 아리 에스터 감독도 정말 좋아하지만 예전에 그 미드소마를 보러 갔다든지 아니면 보이즈 어프레이드를 보러 갔다가 너무 후폭풍에 너무 힘들어서 좀 멘붕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쉽지 않겠는데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역시나 쉽지 않았다. 영화를 보고 나서의 느낌은 초반에는 영상미 있고 부드러운 느낌의 영화였는데 뒤로 갈수록 이 영화 진짜 어디까지 가려나 하는 느낌을 받았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무슨 장면이 나올지를 모르겠으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래서 예상이 안 가서 더욱 무서운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막 공포 영화 이런 느낌은 아닌데 좀 쎄하고 좀 으엥 싶은 장면이 간혹 나와서 좀 뜨악하는 세 장의 챕터와 에필로그로 나뉘는 구성이고요. 약간 요르모스 란티모스 감독의 가여운 것들, 장소에 따라서 1장, 2장, 3장 뭐 이렇게 나뉘잖아요. 아가씨 같은 영화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 나오는 힙한 예술 영화 느낌? 그런 느낌을 세 장의 챕터 뭐 에필로그 구성으로 받았고요. 또 이게 소설이 원작이기 때문에 좀 그 챕터를 나누니까 소설 원작에서 오는 문학적인 느낌이 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장, 2장, 3장 그 챕터의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리의 주인공 리의 다니엘 크레이그죠. 리의 멕시코에서의 일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리가 유진을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상미가 굉장히 좋고요. 이 부분은 사실 코미바이 유언의 연상을 시키고요. 사실 예쁘다 하는 장면, 포스터에 나온 모든 장면들은 다 1장에서 나왔습니다. 뒤의 내용들을 비교하면은 전혀 난해하지 않고 친절하고 아름다운 구성. 그리고 리가 여기서 소설가입니다. 글을 쓴다는 걸 근데 타자기 등의 소품으로만 암시를 하고, 근데 리가 뭘로 돈을 버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막 설명이 되지는 않아요.
그냥 주구장창 리가 맨날 남자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는 장면들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리가 작업을 거는 남자들이 스쳐가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사람들 말로는 리가 남자들이랑 자기만 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리는 사실 유욕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 묘사되는 모습 보면은 리가 막 욕구 불만이라기보다는 좀 외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움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몰라가지고 욕망으로 표출한다는 느낌. 근데 리가 주인공 리 다니엘 크레이그가 유진을 만나게 됩니다. 유진은 정황상 여자친구가 있어 보여요. 근데 또 딱히 게이들과 어울리는데 거부감은 없어 보이는 좀 아리송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유진과 리는 몇 주 동안 서로 말도 트면서 친해지고 잠자리도 하게 됩니다. 딱히 유진은 그 이상 리와 가까워지고는 싶지 않아 하는 느낌이에요. 리가 나이를 먹은 퀴어의 고독함을 표현하는 인물이라면은 유진은 젊은 퀴어들의 방황과 혼란에서 오는 고독함을 표현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 다 외로운 거는 마찬가지인데 좀 사회적인 또 시대적인 환경 때문에 둘이 소통하고 연대하기가 힘든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또 극 중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육체와 정신이 분리된 상태라고 대사로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는 이제 나중에 유진한테 자신이 모든 경비를 대줄 테니까 자기가 남미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거기에 동행해 줄 것을, 또 일주일에 이틀은 좀 약간 애인처럼 꽁냥꽁냥하게 친절하게 대해 줄 것을 부탁을 해요. 그래서 좀 되게 을 같은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근데 이 외에도 리는 유진이 자주 들리는 그 술집이 있어요. 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 무슨 호이 뭐 어쩌고 호이 있었는데 그런 술집이었는데 여튼 죄송해요. 그런 술집에 지분의 절반은 자기가 살 테니까 돈이 되게 많은가 봐요. 살 테니까 자기한테도 그 정도의 관심은 좀 달라, 이런 되게 절절한 애원 같은 플러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이 되면서 둘은 남미 여행을 같이 떠나게 돼요. 콜미바이 유어 네임에서 올리버와 엘리오의 여행이 약간 애틋한 신혼, 되게 이별 느낌 여행으로 꽁냥꽁냥했다면은 이 둘의 여행은 정말로 현실 연애를 보는 기분이. 앞의 맥락을 보면은 유진은 그냥 또 리가 경비를 대줘가지고 따라온 느낌인 줄로만 알았는데 또 리가 아편 금단 증상이 있거든요. 근데 금단 증상이 생겼을 때 또 힘들어할 때 같이 있어주고, 뒤에 나오겠지만 또 원하면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 얘기했는데 돌아가지도 않고 끝까지 같이 있어요. 여행 끝까지. 그래서 또 이게 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사랑이 없으면은 이렇게 같이 있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리가 괜히 자격지심에 2장 후반쯤에 엄청 징징거립니다. 근데 자기보다 돈도 명성도 지식도 교양도 적은 그런 한참 어린 사람 앞에서 자격지심을 터뜨리니까 되게 다니엘 크레이그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처음에 되게 멋있었거든요. 옷도 잘 입고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할 정도의 되게 깐진하는 미중년 인상이었는데 뒤로 갈수록 왜 이렇게 없어 보이지 사람이,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막 스킨십 하려다가 거부당하면은 되게 너 그냥 내가 정말 역겨운 거지, 뭐 내가 아편 금단 증상이 있어서 역겨운 거지, 나이 많은 사람이랑 어울리기 싫은 거지 막 이러면서 엄청 징징대는데 꼭 이러니까 꼭 스킨십 시도하다가 잘 안 되니까 막 성질 부리는 그런 걸 보는 것 같은 거야. 근데 또 리가 유격 때문에 그런다기보다는 이 관계에서 오는 불안과 외로움을 스킨십으로 해소하려고 했다고 보았어요. 20대 때 처음 연애했을 때가 생각이 났는데 그때는 사랑이랑 감정, 뭐 애틋한 느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틋한 느낌을 받을 때가 유일하게 스킨십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착을 하고 상대가 나만큼 거기에 열정적이지 않으면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봐,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물론 리는 20대가 아니죠. 또 리가 마음속으로 유진을 막 쓰다듬는 장면이 있어요.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막 환영 같은 손이 공중에 떠가지고 유진을 쓰다듬는 거야. 되게 애절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게 되게 그 앞에서 얘기했던 육체와 정신이 분리된 상태를 표현한 장면이라고 봤고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리의 스킨십은 되게 애틋하고 사랑이 넘치는데 막상 유진하고 그런 육체적인 러브의 순간이 오면은 그런 감정이 표출이 안 되는 거야. 표현도 안 되고. 리도 몸의 대화를 하는 동안 자기도 정신적으로 이어졌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으니까 관계 이후에도 또 하고 싶어하고 또 원하게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장 후반에 배드신 이후 싸우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둘의 배드신이 전혀 둘의 감정을 이어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3장에서는 2장 후반에 그렇게 둘이 한번 되게 갈등을 폭발시킨 다음에 둘이 서로의 텔레파시를 이어준다는 야해라는 식물을 찾아서 정글을 헤매고 야해라는 식물을 연구하시는 박사님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박사님한테 그 약물을 우려낸 물을 마시고 둘이 교감을 하는 주술 의식을 다루고 있는 파트입니다. 이 파트 3장에서는 감독의 전 작품인 서스페리아의 느낌이 군데군데 났어요. 주술이나 아니면 마법을 사용하는 그런 오컬트적인 면에서 서스페리아의 느낌이 났습니다. 여기 근데 등장하는 박사님이 나오거든요. 여자 박사님인데 막 총 들고 나와요.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분이 근데 되게 신스틸러야. 이 박사님이 나오는 그 등장 씬마다 내내 제가 기가 빨려가지고 긴장을 되게 하면서 봤습니다. 저라면은 정글 갈 때부터 또 이 박사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이 여행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서 하차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유진은 이런 상황에도 리와 함께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건 찐사랑이구나 진짜 생각을 했어요. 물론 찐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건 사랑이다, 사랑의 일종이다. 아니면은 이 여행 같이 따라갈 수가 없고 이 박사님이랑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저는 길을 빨리면서 봤다. 여튼 그 둘은 야해라는 그 텔레파시를 이어준다는 그 나무줄기를 고아 만든 약수를 마시고 서로 교감을 하게 되는데, 환각 같은 걸 보면서 교감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그로테스크합니다. 1장, 2장에서는 좀 다니엘 크레이그, 리의 시점에서 많이 다뤄졌는데 3장에서는 드류 스타키 배우님, 유진의 시점도 되게 비중이 있어져요. 그 전까지는 유진이 되게 의문스럽고 의도를 모르겠고 혼란스러운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3장에서는 비로소 이 약물을 먹고 나서 이제 유진의 혼란스러움, 그리고 유진이 가지는 망설임 같은 것도 조금씩 표현이 됩니다. 여튼 야해 효과로 둘은 기존에 하던 그 스킨십 이상의 되게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됩니다. 되게 어떤 상태냐면은 에반게리온 극장판을 보신 분이 있다면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LCL 상태가 떠올랐어요. 그렇게 육체의 형태가 사라지고 다 액체가 돼가지고 서로 정신과 육체의 경계가 희미해진 상태를 LCL 상태라 하거든요. 약간 거기에 진입한 느낌? 그래서 둘이 막 그 껴안고서 스킨십 비슷한 걸 하는데 피부 안으로 손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서로 쓰다듬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서 막 이러면서 봤는데, 그 박사님께서 원래 야해를 섭취하고 며칠은 있어야지 그런 교감의 문이 열리는데 둘은 이미 그 이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둘이 그 이상이었겠어요? 뭔가 통하니까 그 이상이었겠죠? 근데 이 얘기를 박사님이 누구한테 하냐면은 이제 유진한테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그 교감을 네가 네 눈으로 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유진한테 여기에 며칠 더 머무르면서 이 이상 교감을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유진은 그러지 않고 떠나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의 에필로그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교감이라는 게 이제 둘이 사회적이나 아니면은 그런 인프라의 맥락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둘이 서로 어떤 일을 했고 서로의 가치관이 뭐고 삶의 궤적이 어땠고 이런 걸 아는 상태에서 스킨십을 하고 사랑을 했으면은 도달했을 사랑의 깊이 있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둘은 시대상으로 그런 거를 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세대 차이도 났고 그 세대 차이를 뛰어넘을 만한 연대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약물로나마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런 교감을 한 게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튼 그래서 둘은 약물로밖에 그런 교감을 못하고 이제 그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 각자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둘이 돌아간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에필로그로 이어지게 됩니다. 에필로그는 2년 후에 다시 멕시코로 되돌아온 리와 유진의 소식, 그리고 리의 최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 한 장 치고는 내용이 많죠. 이게 금방 넘어가요. 되게, 그리고 뒤에 꿈 장면이 나오는데 되게 축약적이에요. 여튼 멕시코로 되돌아온 리의 시점으로 넘어가서 리가 이제 멕시코에 가서 리와 유진이 자주 가던 방문하던 술집에 다시 가게 되는데 거기 술집 사장이 리의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장이 이제 유진의 근황을 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유진은
육군 장교를 만나서 육군 장교의 여행 가이드를 해주러 남비로 다시 떠났다. 그리고 거기서 너를, 그러니까 리를 다시 만나려고 했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모르는 거죠. 정말 유진이 그 가이드 하는 것 때문에 육군 장교로 따라간 건지, 아니면은 그 육군 장교랑 뭔가 썸씽이 있어서 따라갔는지는. 근데 리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한 것으로 보아, 또 남미에서 다시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는 아마 그때 둘이 그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던 교감에 아쉬움이 남았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유진은 아직 젊으니까, 리는 나이가 이미 많은 걸로 나오지만 리는 아직 젊으니까 이번에 그 육군 장교랑 가이드를 해주면서 뭐 그 이상의 교감을 나누는데 성공을 해서 뭐 그 전에 이제 리와 있었던 과거를 답습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리의 꿈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후에 리가 꿈에서 유진은 머리 위에 유리잔을 올려놓고 빌헬름 텔 놀이를 하다가 죽여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되게 이 장면 뭐야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실제 작가인, 이 원작 소설의 실제 작가인 윌리엄 버로스가 술에 취해서 이제 두 번째 부인과 빌헬름 텔 놀이를 하다가, 빌헬름 텔 놀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 술 취한 상태로 그 머리 위에다가 유리잔을 올려놓고 총으로 쏘는 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진짜 부인의 머리를 쏴서 죽였대요. 근데 거기서 기인한 장면 같습니다. 참 특이한 사람이죠. 이후에 이제 노인의 모습이 된 리가 유진을 그리워하면서 눈을 감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비장하고 비극적인 엔딩이었죠. 저는 아무래도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하고 서로 시대적인 한계에 갇혀서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지 못하고 회한에 젖은 노인의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엔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튼 여기까지 이제 영화 퀴어의 대략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저의 감상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원작 소설 퀴어의 작가 윌리엄 버루스와 그리고 대표작 뭐 네이키드 런치 이런 작품들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영화의 시놉시스도 보고 가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아무것도 모르고 영화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예고편도 안 보고, 심지어 제가 영공소님 영상에도 퀴어가 올라온 걸 봤는데 일부러 안 봤거든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영화를 보고 싶어서. 처음에는 그래서 콜바넴 느낌인가 하고 봤는데, 콜바넴이 지금보다 훨씬 옛날 그 보수적인 시대에도 꾸역꾸역 피어나는 청량한 되게 초여름 같은 그런 사랑을 보여줬다면은, 이 영화는 더위에 지쳐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다 쓰러져가는 늦여름 같은 그런 사랑을 보여준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콜바넴 같은 청춘 퀴어 영화보다는 감독의 전작품인 서스페리아, 또 어떤 영화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톰 포드 감독의 영화 싱글맨의 감성에 좀 더 가까워 보였어요. 또 루카 감독님 영화 중에서는 작년에 봤었나? 여튼 그 챌린저스를 엄청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챌린저스는 영화 전체가 되게 하우스 테크노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딱딱딱딱 스피디하고 박자감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는 좀 더 진중하고 무게감 있는 사운드였어요. 다른 느낌이었는데 저는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 재밌는 영화였는데, 그거에 분명하지만 근데 기가 너무 빨려서 다시 보기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포스터도 다시 예쁘게 뽑아가지고 뭐 현장 증정 이벤트를 한다고 해도 다시 2회차, 3회차 하지는 못할지 않을까, 힘들어서. 네, 그래도 이 영화 관련된 컨텐츠들 나오면은 다 찾아보고, 또 영공소님 영상도 찾아봐야죠. 네, 다 찾아보고 또 위키 다 뒤지고 검색하고 이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모신의 두 번째 영화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퀴어 얘기를 해봤고요. 첫 영상이라 말을 되게 버벅거리면서 했는데 들으실 때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네, 아마도 처음 촬영이니까 다음엔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퀴어 영화 보신 분들 밑에 댓글 같이 나눠주시면은 너무 저도 즐거운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